술들이 좀 어떻게 빚어지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이렇게 식힙니다. 뜨거운 밥이 들어가면은 다 쉬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룩과 물을 넣어서 버무리죠.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막걸리부터 나오게 되고요.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약주가 나오게 되는 거고, 불을 통해서 술의 알코올만 뽑아내면은 소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들은 이런 증류액이 넣고 이거를 몇 번이고 증류해요. 이거를 연속식 증류기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순도 95% 이상의 순수한 알코올만 나와요. 네. 그러면 얘를 감자를 쓰건 얘를 고구마를 쓰건 뭘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은 농산물, 잉여 농산물로 빚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마시는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입니다. 이게 소문에 의하면 네네. 그 소주가 어느 소주에 담긴 병은 굉장히 맛있고 네. 어느 병은 굉장히 쓰기만 하다. 네네네. 같은 브랜드인데. 네,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이 말은 사실인가요? 같은 초록색 병에 든 소주라도 지역마다 때때마다 맛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포문에 의하면 뭐냐면 가끔씩 들어가는 조미료량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조미료가 뭉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뭉쳐져 퐁당 들어가 버리면은 달다. 소주 먹을 때 막 흔들어가지고 탁탁 쳐서 이렇게 톡 해서. 아, 네네네. 이게 조미료를 풀려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오승훈 씨는 조미료를 풀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소주는 다 이렇게 스크류캡이잖아요. 그전에는 맥주 tas서 이렇게 땄죠. 그전에 뭐였느냐? 코르크막이었어요. 네, 코르크막에서 나무 껍질 떨어지죠. 네, 그래서 툭 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흔들어주는 건 뭐냐? 조미료가 잘 섞이라고. 정말요? 네, 그런 이건 설입니다. 어디까지? 설입니다. 네. 소주란 이름의 이 기술, 증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혹시 감이 좀 오십니까? 미국? 유럽. 러시아, 예. 몽골? 유럽, 러시아. 이수강의 지복 유서를 보면은 소주의 기술은 몽골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몽골이 언제 우리한테 전례를 해줬느냐? 고려시대에 원간섭기가 있었죠. 원간섭기가. 그때 당시에 몽골이 일본 원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병참 기지를 세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동, 개경, 제주도, 하포, 용산 미군 기지 근처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 지역에 원래부터 외국 군대가 주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소주의 시작은 이 네 곳 중에서 바로 아마 제주도일 것이라고 봐요. 제주도가 왜냐? 병참 기지도 있었지만 몽골에 탐라 총관부도 있었죠. 탐라 총관. 결국은 원 토착 세력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또 제주도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몽골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요. 근데 최영 장군이 와서 마지막에 목호의 난이라고 하는 제주 토착 세력민과 이제 싸우면서 그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제주도는 하나의 이제 독립된, 그러니까 고려에 복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 말 중에서는 아직 몽골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시면은 쉰다리라는 술이 있습니다. 쉰다리. 그래서 아마도 소주의 시작은 제주도가 아닌가. 소주하면 안동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럼 그 지역에서 발달하게 된 또 이유가 있나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안동에도 병창 기지가 있었죠.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공민왕,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오죠.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동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시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안동이 대도호국, 큰 도시를 지키는 마을이다, 이런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하게 되는데, 왜 소주가 안동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 쌀 1kg를 가지고 우리가 소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소주가? 글쎄요. 아니 요만큼? 실은 한 200ml, 300ml. 에? 네.
부자였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많고 만큼. 시킬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더니 안동이 자연스럽게 소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술이 맛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격을 나타내는 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빚죠, 어머님들이. 또 종갓집은 심한 곳은 1년에 50번이 제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이 빚는 그 술 문화가 조선시대에 이제 꼽히게 돼요. 아, 맞아. 안동 장씨가 쓴 음식 조리서, 음식 디미방이라는 것입니다. 디미방은 맛을 알아가는 짐입니다. 맛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한 150종류 정도의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중 50개가 술이에요. 어떤 술이 있느냐? 일일주, 잠깐만 원데이 술 이게 있고요. 3일주도 있고요. 그리고 찹쌀소주, 밀소주,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100가지 꽃이 들어갔다는 백화주라는 것도 그래서 백화주였구나. 아름답죠. 실은 100이란 것은 정말 100가지를 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100가지 꽃이 들어갈 만큼 완벽한 세상의 모든 꽃을 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술들 보면은 100일주라는 술들이 많은데 100일 동안 숙성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숙성을 시켰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 있어요. 이런 한글로 된 조리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주방문이에요. 술 빚는 방법. 왜 그럴까? 술을 빚는 게 그만큼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술을 섭렵했다면 음식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술에 대한 특성이 있죠. 봄에는 진달래 따서 넣고 여름에는 연꽃을 따서 넣고 봄이 막 시작되려면 매화꽃을 따서 넣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계절성을 나타내는 술이에요. 그래서 술 보고 봄이 왔구나. 여름 술이 나왔구나. 상상만 해도 그렇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디 초대를 받아서 네. 이화주라는 걸 먹었어요. 네네네네네. 이게 요거트처럼 네네네.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디저트 스푼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떠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한 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술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술을 빚을 때 보통 뭐 밥으로 많이 빚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술은 떡으로 빚습니다. 실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와인을 보면 와인 품종에 따라 다 술맛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우리는요 죽으로 빚느냐 밥으로 빚느냐 떡으로 빚느냐도 완전 달라집니다. 죽으로 빚는 게 가장 과실량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고두밥 밥으로 짓는 게 좀 더 날카로운 맛이 나고 떡이 약간 중간 형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화주는 구멍떡이라 그래가지고 도넛 모양의 떡을 쪄서 그대로 만드는 술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쪼가 뭐라 떠먹어야 되는 술이에요. 고체예요. 그 말은 뭐냐? 물을 넣지 안 않는. 넣는. 그래서 떡을 넣고 치대야 돼 이렇게 밀어야 돼. 한 번 해봤어요. 두 번 다시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요거트보다 훨씬 더 찐득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힘들거든요. 이렇게 치대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가. 예. 그렇게 귀한 술이 있어서 딸내미가 시집갈 때 주기도 하고 사위가 올 때 주기도 하고 발효 기간을 짧게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지극히 낮아요. 근데 이화주잖아요. 배이자 꽃하자. 배꽃이 필 무렵 빚어서 마신 술이었어요. 그것도 계절을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곰이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술이 너무 귀하죠. 너무 힘들죠. 아무나 오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가 높은 분들이 발렌타인 신년만 마시면 우리 상대적 박탈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금주령인 거죠. 네. 금주령. 129번이나 금주령이 있었어요. 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허점이 있었어요. 술을 직접 빚어서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아픈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약으로 썼다. 네. 이런 경우는 많이 이해를 해주고 처벌을 잘 안 받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용지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 때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금주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막걸리만 먹은 사람만 잡히냐? 네. 당시에도 세도가들은 먹고 안 걸렸던 거죠. 서민들만 걸렸던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막걸리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술 먹지 마.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였죠. 영조가 너무나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었던 왕이래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는 날조차도 잘 챙겨 먹었고 또 재위 기간이 52년 정도. 예, 오래 사셨잖아요. 네, 예. 최장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50년이 금지령입니다. 실은 이제 이 금지령을 진행하다가 그 윤구연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술단지가 발견이 돼요. 병마절도사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그걸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영조가 한마디 하죠. 죽여라. 진짜 술 먹었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정말로 술을 안 먹었느냐? 조명겸이라는 신하가 영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상간에 떠도는 소문이 선왕께서 술을 드신다는데 부디 조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조 얘기하죠. 내가 소주를 먹는 소문은 있지만 내가 마시는 건 소주가 아니고 오미자차다. 그래서 영조 때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주막에서 술을 못 파니까요. 근데 그걸 다 풀었던 왕이 있죠. 다 풀어놓은 왕. 금지령 다 필요 없어. 마셔도 돼. 손자였던 정조죠. 정조는 굉장히 남성다우기도 했고 술도 좋아했고 실은 담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술을 주고 취하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았대요. 제일 싫어하는 상사 스타일이에요. 차라리 영조가 나아요. 네. 제발 제일 싫어. 영조가. 집에 보내주세요. 차라리. 예전에는 우리가 먹는 술, 그러니까 와인이나 맥주에 알코올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코올이 들어있구나. 악마의 음료다. 이런 문화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금지령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미국의 금지령이 일어나게 된 두 번째 배경이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에서 맥주를 빚던 많은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요. 당시 1차 세계대전 이제 막 끝날 막 이때였거든요. 독일이 적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다 독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지령이 있었는데 밀주가 생기죠. 근데 그 밀주가 정확한 루트가 없고 막 만들다 보니까 공장용 알코올 갖고 팔기도 하고 메탄올이죠. 눈이 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게 다 음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다 1층에 있던 바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로 들어가죠. 요즘은 그 문화를 더 살려서 히든바라고 책 하나 딱 보면 문이 쫙 열린다든지. 앞에는 꽃집이 들어오면 바라든지 그런 히든바들이 이런 미국 금주령 시대에 문화적 영향을 받은 유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애주가 중 한 분이 바로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엘친이죠. 독일 주둔 러시아군 철수 행사가 두 나라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숙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행사 도중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후인한 듯 지휘자의 지휘봉을 떼서 직접 지휘에 지휘자 봉 뺐었어요, 지금. 되게 잘하셔. 어떻게. 독일 어린이 합창단이 러시아 노래를 시작하자 옐친 대통령이 못 참겠다는 듯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아예 마이크를 좀 뺏었어요. 그러나 옐친 대통령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매끄럽지 못합니다. 어떡해. 정말 과유불급이죠. 패널분들은 술 버릇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이제 뭐 남편하고 먹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먹을 게 다 돼 있어요. 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밤새도록 김치찌개를 끓이고 미역국을 끓이고 저희 남편이 좀비처럼 이렇게 국자를 적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자를 이렇게 휘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떨어지면 자꾸 술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술 취하면은 막 춥더라고 오한이 들더라고요. 술이 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담요를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추워서. 달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술 에피소드가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세조입니다. 네, 수양대군이죠.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네,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된 왕이 된 그때 이제 1등 공신으로 책봉된 정인지라는 집현전 학자가 있었죠. 네, 용비어 정어도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술자리에서 수양대군 너라 그래요. 수양대군. 네. 수양대군이면 네. 그 난폭한 그렇죠. 네. 네, 상남자스러운. 네.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처형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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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상소만이 올라오죠. 그래서 정인이는 어떻게 되냐? 세조가 살려줍니다. 에이, 늙은 영화에 뭘 알아? 그러면서. 굉장히 배포가 컸어요. 그걸 보면 세조가. 나이가 20살이어도 많아요. 그걸 자기가 많이 가르치기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정인지가 술이 되게 약했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실은 그 2번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살아요. 슬퍼리 최악이셨네요. 최악인 거죠. 네. 예. 세조에게도 실수를 했던 신하 중 한 명 중에서 양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도 계유정난 때의 공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등 공신이었죠.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있어서 세조가 이제 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에 대해서. 섭섭한 거 있지 않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 네. 그래서 양정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이제 왕 그만하시죠. 이제 왕 그만하시죠. 오 마이 갓. 네, 세자에게 양위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말씀해. 통촉하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양정 어떻게 해야 돼? 처형하옵소서. 처형했습니까? 처형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한 가지. 네. 사장님이 솔직한 말 하더라도 절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솔직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소문세록이라는 야설을 기록한 내용인데 세조와 팔심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누구냐? 신숙주죠. 누가 이겼을까요? 설마 눈치 없이 신숙주가 이겨버린 거예요. 취했어. 처음엔 한번 져줬대요, 신숙주가. 그러니까 세조가 그러죠. 솔직하게 해. 괜찮아. 나를 믿어. 그래서 진짜로 딱 해서 팔심을 했는데 쾅 이겨버린 거예요. 세게, 아프게. 세조가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세조가 한마디 하죠. 그만하자, 들어가자. 이 썰렁한 분위기를 캐치한 인물이 있었어요. 지금의 압구정동의 정자를 만들었던 한 명의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숙주가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불을 켜고. 신숙주의 그 식솔들을 얘기합니다. 가서 불과 책을 다 안 보이는 데 숨겨라.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조가 고민했죠. 얘가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또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오지. 도전한 건가? 얘가 술 취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었던 거예요. 전하, 신숙주는 잠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술 취했던 거구나. 그걸로 인해서 신숙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사장님과의 팔씨름할 때는 이겨서는 안 돼.